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하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사계절 순환을 가지고 이제 임수와 계수, 병화와 정화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원래 사실은 오늘은 무토와 기토에 대해서 이제 화토 동법이니까 병화 정화를 했으니까 이제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 무토랑 기토는 조금 다른 글자들과 차이를 갖는 게 뭐냐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무토와 기토는 천간의 오행의 음양 운동의 이제 방향을 전환해주는 역할을 해요. 지지에 있는 진수축미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같진 않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는 에너지의 전환을 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토는 양의 운동을 하다가 이제 음의 운동으로 전환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기토는 반대로 음의 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가 양의 운동으로 운동을 전환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머지 오행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마무리로 무토와 기토를 가지고 이제 마무리 이제 하는 게 낫지 않나 정리를.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경금과 신금의 차이, 특히 오늘 경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경금부터 해야 이제 신금이 왜 그렇게 하는지 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금 일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사주 예시를 가져왔고 그 사주 예시를 가지고 이제 사계절 순환에 넣어봐서 왜 거기서 그렇게 되는지 한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기 앞서 항상 사주 명리는 이 천간과 이 지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 천간이 오행 운동을 하고요. 지지는 지구이기 때문에 지축의 기울기 때문에 지구는 자전을 하고 이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계절 순환을 하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구별하지 않고 단순히 오행으로만 접근하게 되면은 사주를 해석함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사주 예시를 가져왔는데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병화거든요. 글씨가 좀 이 사주를 이제 단순히 천간과 지지의 구분 없이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오행으로만 접근해버리면요. 이 지금 요게 다 만세력을 넣어버리면 이게 다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단순히 이 사주를 보고 색깔만 보고 화가 강한 사주다. 첫 번째 화가 강하다. 두 번째는 이 경금이 이 강한 화에서 힘이 없어서 다 녹아버린다. 이게 녹아버린다. 극을 한다는 거예요. 극. 근데 여기서 벌써 옳은 게 오행의 생극제화는 분명히 저희가 천간만 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지지에서 이 경금을 극을 하는 건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분명히 오행의 생극제화는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명리를 해석하기 위해서 십신을 정한다고 저희가 배웠는데 왜 지지에 있는 이 오화들이 갑자기 이 경금을 공격하냐는 거죠. 갑자기. 그리고 이거를 다 이제 관살이죠. 십성으로 이제 경금 입장에서 화는 이제 관살이라고 해서 이 사주는 관살에 의해서 사정없이 일간이 공격을 당해서 힘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과 자기 일은 할 수 없고 직장인과 그냥 조직에 들어가서 일해라. 이런 식으로 사주를 해석을 하는 거죠. 원국만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금이 너무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또 이 경금의 오행을 보충해주는 그 용신, 뭐 조후론이나 이제 이런 억부용신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이제 이 오행적 접근에서만 이 오행적으로만 사주를 접근해서 생기는 해석의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또 사계절의 순환을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경금 이 경금과 이 신금은 일단 이거는 이제 양이죠 양 이거는 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글자예요. 다른 글자. 똑같이 하얀색이라고 같은 금기운이 아닙니다. 이거를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제가 배웠지만 뭐 수기운, 화기운, 금기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경금, 신금, 양해금, 음해금 이렇게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사주 명리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금기운이 강하네. 그러니까 도대체 금기운이 강한데 어떤 금기운을 말하는 건지 구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사주를 열었는데 만세력에 넣었는데 하얀색 글씨가 많으면 그냥 일단 금기운이 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 1차원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일단 오늘은 신금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경금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익숙한 양의 글자부터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번과 같이 먼저 이거를 그려드리면
이 모서리에 있는 거는 진술충미가 있겠죠. 여기는 이제 진토가 있을 거고, 여기는 미토가 있고, 여기는 이제 술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축토가 있겠죠. 이 네 글자는 진술충미, 그러니까 사계절의 전환,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이렇게 사계절을 전환해주는 전환점, 환절기와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경금에 대해서 먼저 할 건데, 이 경금, 양의 금이죠, 양의 금. 엄연히 말하면. 자, 이 경금은 저희는 다 알아요. 이미 이 경금이 어디서 제일 강한지. 신유술이라는 가을의 계절, 특히 유금에서 제왕이 되면서 제일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금의 기운에서 금 기운이 강하네? 이러면은 경금을 말하는 거예요. 뭐 숙살지기 이런 건 다 경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경금. 그래서 이 유금에서 제일 강하죠. 이 가을이라는 이쪽에 신이 있고 이쪽에 신이 있고 여기 이것도 다 제가 써놓을게요. 여기 이제 인이 있겠죠. 이렇게 여기는 해를 안 그랬네. 네. 이렇게 경금은 이 가을의 계절에서 이 신유술, 특히 유금에서 제일 강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할 게 이 유금과 반대 있는 계절, 이 봄에서 이 묘목이라는 거에서 이 경금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이제 이 묘목에서 태죠, 태. 그러니까 이 묘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경금은. 그러니까 여기가 태다 보니까 이 묘를 거쳐서 진에서 양이 돼서 이 사화에서 이제 생이 되는 겁니다. 생. 그리고 오화가 욕이 되죠. 욕. 그리고 미토가 관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 경금은 이 묘목에서 제일 힘이 약한 거예요. 시작하는 기운이죠. 묘목이. 이 묘목이라는 계절에서 시작을 해서 이 사화를 거쳐서 오화를 거쳐서 이 관대는 이제 막 독립하고 싶은 시기예요. 자기가 뭔가 자기 일을 하고 싶고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한 시기죠. 이 관대만 돼도 힘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 일간이나 그 글자가. 그래서 이 신에서는 이제 막 걸록이 돼서 완전 이제 어른이에요, 어른. 그리고 유금에서 프로가 되는 거죠. 완전한. 그러니까 이렇게 경금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 묘목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경금이 지금 묘라는 여기를 또 이렇게 나눠드리면 여기가 양이죠, 양. 여기가 음이고.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와 같이. 임수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죠. 이 경금도 이렇게 양에서 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양에서 음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경금이. 그쵸? 그러면은 신금을 그러면 보시면은 당연히 다 이제 아시겠죠? 그 이제 오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요거 신금은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아까 그 경금은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서 절정을 이뤘어요. 물론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글자들이 어떤 운이 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반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고 계속 순환을 하는 거겠죠. 그 글자가 세운이나 대운에 따라서 계속 글자가 바뀌는 거고 순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금은 이제 경금은 이렇게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절정을 찍는 거예요. 그럼 신금은 어떨까요? 신금은 반대겠죠. 이 유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금은 반대로. 그리고 이 묘목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절정을. 지금 완전 이제 운동 방향 자체가 완전 다르죠. 이 신금과 경금이 완전 다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이제 하얀색인데 같은 금인데 이 경금과 이 신금은 완전 반대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금기운에서 강하네, 가을에서 강하다, 신유술에서 강해지는 거는 이 양의 글자인 경금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경금은 여기 묘목에서 태가 돼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와서 이 유금에서 이제 절정을 이루는 거고, 이 신금은 이 유와 음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묘와 반대에 있는 이 유에서 가장 강한 신금과 이 양면에 있기 때문에 이 유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 신금은.
그래서 여기가 제일 약한 거예요. 신유일주를 저희가 엄청 강하다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행으로 접근해서 생긴 오류라는 거죠. 신유일주와 경신일주.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유금에서 시작을 해서 이 신금이 이 묘목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음양이 완전 맞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신금이 약간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경금은 저희가 이제 좀 크게 오행을 나누면 목화를 양의 영역, 그리고 금수를 음의 영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이면 뭔가 임수처럼, 임수는 이해가 돼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이 신금과 그리고 개수가 있죠. 이 신금과 개수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음인데 음 중에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금은 음 중에 양이고 이 신금은 음 중에 음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음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신금은 거꾸로 음에서 양으로 밖에서 이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운동을 해요. 그리고 양은 뭐죠? 이 양이라는 거는 퍼지는 거죠. 그쵸? 이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운동을 하면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신금이나 개수, 이제 음 중에 그러니까 개수랑 신금을 천간에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본인이 잘난 거를 티를 잘 안 내요. 약간 이제 좀 자기애가 굉장히 강해요. 이 신금과 개수가. 그래서 뭔가 은근히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은근히 티 안 나게.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어렵죠. 사실 어떻게 보면 병화와 간목이나 무토 같은 정직하고 뭔가 이 사람 잘나 보이고 싶고 뭔가 막 이렇게 내가 대빵하고 싶은 대장하고 싶은 이런 느낌이 바로 들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 뭔가 양의 힘이 강하다. 근데 이 신금과 개수는 뭔가를 항상 숨기고 있는 것 같고, 아, 뭔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 사람 뭔가 잘난 척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금과 개수는 특히 왜냐면은 음의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운동의 방향이 안에서 밖으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에서 밖으로. 그러면서 양의 글자에서 양의 계절, 그러니까 봄의 계절과 여름의 계절에서 강해지기 때문에 이 두 글자가 확산을 해요. 또 조금 어렵죠. 그래서 나올 때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걸 아시면 돼요. 경금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글자고, 그리고 이 신금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글자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가져왔던 이 경오 일주, 그리고 이 병오, 그리고 정미, 이거를 이제 그렇게 대입해서 풀면은, 자, 이 병화가 이 원국에서 제일 강하죠. 저희는 알아요. 이미 양의 글자는 익숙하단 말이에요. 정확하고. 그러니까 이 병화가 이 오화에서 엄청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금이 이 오화에서 약한 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사계절 순환에서 5에서 경금은 뭐였죠? 욕이잖아요, 욕. 그쵸? 목욕이라고 하죠, 목욕. 목욕이 뭐죠, 목욕? 생욕대, 장생, 목욕, 관대가 뭐죠? 글자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걸록과 제왕과, 그러니까 걸록과 제왕을 향해서 글자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커리어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제 뭐 이제 회사에서 부장이나 이제 그런 임원이 되기 전에 생육대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제 성장하는 단계, 무언가를 성장하고 무언가를 배우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근데 그때 안 바쁜가요? 엄청 바쁘고 힘이 세단 말이에요. 기운이 넘치고 활발하고. 그러니까 막 저희가 장생 보고 빨빨빨빨 돌아다닌다. 호기심이 많은 이제 갓난아이와 같다.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게 이제 5살짜리 꼬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조금만 방심하면 뭐 애기가 가다 넘어져 있고 다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육 때는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노하우가 없는데 뭔가를 배우고 뭔가 이제 생동감이 굉장히 넘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경금이 오화에 위치한 거죠.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금이 금이 뭐 이 화에 녹아서 뭐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오화에서 이 목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강하단 말이에요, 이 경금이. 물론 노하우가 없죠. 어린아이와 같죠. 그리고 이 천간에 있는 정화가 미토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제가 최근에 열린 영상에
이 정화는 미토에서 양이죠, 양. 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병화가 이 원국에서 가장 강하고요. 이 경금은 불에 의해서 녹는 게 아니라 이 오화라는 계절에서 힘이 있습니다. 그 대신 노하우가 없을 뿐이에요. 배움이 부족할 뿐이에요. 아직 성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면 힘이 없다고 해석하지 않죠.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기운이. 그리고 이 정화는 같은 화가 아니라 뿌리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미토라는 계절에서 양입니다. 양. 쉬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행으로 접근했을 때랑 이렇게 천간과 지지를 구별해서 음양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은 완전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이 경금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저 주변에서 관살이 강하거나 식상이나 재성이 강한 사람들이 만만합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인성과 비경겁제가 많은 사람들보다 더 억세요. 느낌이. 더 뭔가 생동감이나 이 능동적 성향이 엄청나고 조금 더 강하신 분들은 상대방을 압도하는 힘도 있어요. 특히 이 관살이 강한 분들. 이 관살이 강한 분들이 뭐 신약해서 힘이 없다, 뭐 자기 일, 자기 사업을 못한다. 이런 거는 틀렸다는 거죠. 그런 이분법적인 해석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분들도 주변을 보시면은 관살이 강하거나 이 식상이 강한 사람들이 신약합니까? 오히려 세요. 오히려 인성과 비겁, 뭐 비견, 인비의 구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유연하고 유약하고 그렇지, 느낌이 그렇지. 오히려 막 이런 신약하다고 돼 있는 구조들이 더 뭔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발랄하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그러니까 신강 신약을 따지는 게 제 생각엔 올바른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간과 지지를 구별을 하고 음양을 구별을 하고 지금 이분이 어떤 사계절의 위치에 있는지, 그 천간에 있는 오행의 글자가 지금 어떤 힘을 지금 내고 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주 예시를 가져와서 이 오행으로 단순히 접근했을 때랑 이렇게 천간 지지를 구별해서 사계절의 순환으로 접근했을 때는 완전 다른 해석이 나온다고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신금까지 하려고 했는데 신금까지 하면은 시간이 좀 너무 초과되는 것 같아서 신금은 이제 다음에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제가 간목과 을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간목과 을목도 해야 되고 그 이제 간목과 을목을 하면서 이제 신금도 같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고요. 네.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